이거 저 초도의 기회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짧게 지금 그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이신 강덕구원 모시고 김문수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시는 사이에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거꾸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멈춰선 대한민국을 모두 힘차게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여기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또 나오셨네요. 듣고 있다. 듣고 있다. 강덕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듣고가 있기도 하지만 듣고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새날 화이팅. 듣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일단은 뭐 후원 받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화면 상단에 강덕구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구독자 모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강덕구원 그 강덕구 TV도 지금 화면 상단에 있으니까요.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말 속담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근데 의원님 많이 재밌어지셨어요. 한골 탈 때 하셨어요. 아니 이제 구분능선까지 왔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예. 구분능선을 넘어서 새날과 함께 새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새날 화이팅. 근데 이 강덕구원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캐릭터를 잘 알고 보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 다 정색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상당수가 유머예요. 근데 우리가 유머인지 진심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 다 진심입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어저께 지금 김문수가 공개 그 후보가 되면서 김문수 진짜 망한 집이라는 거를 발빠르게 내줬더라고요. 사실은 밤샘 하면서요 신속대응단이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강덕구 의원이 지금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이세요. 단자입니다. 말은 그럴 듯한데요. 네. 그냥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뭐 그냥 굳은 일 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겁니다. 네.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공격 포인트 제대로 잡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역할을 해라 뭐 이런 미션입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강덕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강덕구 의원이 공응지구 혼자 외롭게 싸우던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새날이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고소고발 엄청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엄청나게 세건당했습니다. 그 세력들도 지금 이제 사실상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자 어쨌건 지금 이게 박관청 경정도 이 팀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프나님 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동바동 다시 살라고 또 김문수한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진짜 망한 집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번에 권성동이가 2끼짜리 단식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재명 망한 집이라고. 아유. 사실 이재명 명언 집이라고 지금 돼 있던 그 내용들마다 하나같이 명언이어서 지금 권성동이가 역시 친명이구나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김문수 진짜 망한 집 신속대응단에서 만든 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PDF로 잠깐만 볼게요. PDF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쭉 한번 올려봐요. 진짜 망한 집 두둥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왜 이 망한 집을 냈는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려봐요. 되게 많아. 김문수가 어떤 망언을 했는지 혐오와 차별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어 쭉쭉빵빵이야. 그다음에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땀만 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폭이 적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 돼요 하셨고요. 자,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아니지 않느냐,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는다. 여성들은 이런 존재로 지금 인식해버리는 거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걔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얘를 안 낳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테니까 계속 올려주세요. 그냥 우리 보람 PD는. 저 생각나는 부부가 한 부부밖에 없는데 애는 안 낳고 걔만 키우는 부부가 하나 있는데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망언집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일상적인 인식의 토대가 저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인이었다. 뭐 다시 말하면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인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일본 국적법에는 분명히 우리 한국 쪽은 인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강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다. 정강훈 목사 없어졌다고 잠깐 사라졌던 적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정강훈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을 이 자리에 다시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강훈 목사는 마치 본인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야, 근데 이거 잘 만드신 게요. 총망라되어 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네. 우리가 지금 한때 그 한덕수와 김문수가 싸우는 거 보면서 김문수 응원했지만 이제 좀 부끄러워지네요. 그 저런 자를 우리가 응원했다는 게.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번 주에 김문수 내란 옹호집도 나옵니다. 김문수는 자기는 내란 관련해서 깃털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깃털이 아니고 몸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김문수 말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김문수가 정강훈 포함해서 아스팔트에서 구구적 발언, 구구적인 모습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영상들 여태까지 우리 모음도 하나 만들어서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4가지 망언집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보려고 지금 신속대응단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주옥 같다 진짜. 네,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빨리 이걸 만들어서 대시간에 배포하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예, 우리 채널에서 처음 이거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기업 방문했는데 노조가 없어서 감동했대요. 맞습니다. 아니 너무 동하던 사람이잖아. 예. 광주 KGM 가고 예, 네. 맞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래요. 얘가 그럼 대통령 되면은 고유권한. 계엄하겠네요. 네. 고유 권한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한테 많은 배움을 준 분이라고 네. 이렇게 윤석열을 극찬하는,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마지막 판단은 새날 여러분 하십시오. 사실 내란에 동조하고 싶었지만 불러주지 않아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거기에 가깝죠. 야, 이거 화면에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재밌어. 야, 예, 본인은 내란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내란에 반대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요,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는 거죠. 맞죠. 뭐 내란 사건이 있었는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옹호적인 발언을 계속 해와놔서 최소한 네. 동조했다 혹은 뭐 사후방조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여기가 끝이죠. 야, 이거 야, 리스트업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네. 진짜. 이거는 분명히 김문수가 될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셨구만. 아니 저희들은 마지막은 김문수가 될 거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거죠. 둘 다 준비돼 있겠죠. 둘 다 준비하시고 오늘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 그리고 5대 망언 뭐 이렇게 3대 망언입니다. 3대 망언. 예.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제가 참이 참아 못하시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예.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든지 정강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우리들 입장에서 망언인데
김문수 후보는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망언이라고 생각하고 뭘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저들과 우리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 망언집을 보면 명언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걔네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는 내란 세력이지 어떻게 보면 수구 꼴보수 이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안 들었잖아요. 근데 김문수는 내란 세력 플러스 수구 꼴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이번에 지금 경선 캠프에서는 또 비슷한 직책 맡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그런 자리만 주어지는지 좀 우아하고 뭐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보 수행 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좀 주면 훨씬 더 제가 좀 제 와이프한테 자랑하고 그럴 텐데 제가 신속대응단 단장이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래서 좀 더 이상 좀 이 얼굴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다. 망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좀 우아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속대응단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 기억에는요 의원님 역할이 중요한 게 지난 대선 때요 이런 팀들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가족들밖에 모르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들도 한참 뭔가 찾아봐야 아는 얘기 있잖아요. 요거를 저쪽에서 막 터뜨려. 그럼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였던 대선이었거든요. 지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놓고 있잖아. 네. 그래서 요새 평가가 좋습니다. 역시 강북구다 뭐 이렇게. 야 많이 발전하셨네. 이렇게 뻔뻔해지시는 게 훨씬 좋네요, 진짜. 뻔뻔한 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무지 중요하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걸 우리 프나님께서 저한테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시죠. 아니 그게 워낙 겸양이 넘치시는 분이라 방송할 때 인터뷰하기가 불편했거든요. 제 와이프가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할 말은 제대로 해라. 뭐 이렇게 수정할게요. 당당해지십시오. 저는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의원님, 저걸 보니까 이 건 이전에 저 한덕수 배우자 최하영 씨가 그 인천에서 특혜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한번 리마인드하고 갈게요. 실제로 제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이슈화했던 사람인데요. 인천판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판인데 이 인천판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최하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 한 10만 평 가까운 땅이 있는데 이게 최하영 씨 일가 땅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소영길 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2011년도죠. 근데 이거를 10년 전에 유정복 시장 때 이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폐지했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엄청 오르죠. 갑자기 생태탕 먹고 싶다. 근데 이렇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다가 이렇게 폐지된 경우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여기 하나가 있고요.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우리 그 공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유지나 뭐 이런데 사유주의가 98%가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이거를 폐지한 겁니다. 해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과 한덕수 총리와의 특수한 관계 커넥션.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리고 이 필지를 다 쪼갭니다. 예를 들면 최하영 그리고 최하영 조카 또 뭐 아들 뭐 이런 아들이 최하영 애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이거는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죠. 그래서 제 말씀의 결론은 어쨌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인천판 서울 양평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됐으면 우리가 준비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안 됐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사라져야 될 사람이 사라졌다.
진짜 될 사람이 사라졌다. 김문수가 또 있죠. 예, 김문수까지 확실하게 이번에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한덕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선 끝나고라도 이건 문제 삼아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저희들은 그래서 그 인천시에다 이걸 밝히라고 얘기를 했더니 2011년도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이 부분은 그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거고 2015년 16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고 뭔가가 확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소위 대한민국 기득권들이요 지자체랑 딱 연관만 되면은 저 양평처럼 저기 쉽게 표현하면 녹지를 집 지을 수 있게 그냥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부를 쌓았던 세력들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 공지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개발될 수 없는 지역에 아파트 허가가 났고 그리고 완판했고 그리고 개발 이익 분담금을 제로로 했고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보면 유형이 비슷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카르텔을 형성한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석연치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최하영이 왜 한덕수가 저렇게 대선 후보로 나가는 거를 물론 뭐 무속적으로도 반대를 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져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거라고요. 산송장이 지금 처가를 파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또 자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아까 그 김문수 이제 극우적 발언들 이제 갖고 오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김문수 심판은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이 내란을 지지한 건 극우 세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문수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가 대선 후보가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세력의 상징적 인물이 김문수인데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에서는 업보처럼 김문수가 대선 후보인 건 좀 거시기 한디 이걸 갈아치우려다가 실패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심판이 극우 내란 세력 심판이다라고 지금 강덕구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정가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 건 전화위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분이 있다. 김문수가 후보가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네. 김문수와 정강훈은 하나다. 그리고 DNA가 일치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분웅선까지 우리 새날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김문수가 된다. 그러면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윤석열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호소문을 냈잖아요. 맨 처음에 한동훈 한덕수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김문수가 됐어. 김문수는 다시 손잡고 우리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막아야 되고요. 내란 세력 종식시켜야 되고요. 새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의 페이스북에도 지금 김문수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뭐 윤석열은 한덕수를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여기에 윤석열이 김문수까지 지지함으로써 김문수 선거는 사실상 망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한 20%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실제 득표수는 김문수보다 한 2배 이상 많게. 그래야 소위 내란 극우 세력을 뭐랄까 좀 청산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장에 가셔야 되는데 투표장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이현정 배우가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슬은 투표장에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야지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9분 응선에서 10분 응선. 근데 왜 저기 수박이 나오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박과는 관계가 없음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왜 수박이 나오죠? 재밌다. 수박 저 아닙니다. 예. 아니 저거는 저 새날밖에 광고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하우스 예. 수박. 예, 저 수박 아닙니다. 예. 의원님 재밌어. 예. 야 이거 이런 상상도 예, 아니, 못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당황하셨구나. 진짜 많이 흥분했어요. 아, 예. 하우스 수박이 굉장히 달아요. 아니 저는 아무리 달아도요 절대로 수박 아닙니다. 수박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강특구가 수박이면 세상 수박 아닌 사람이 없어. 야 재밌네. 의원님 원래 재밌는 분이셨군요. 아니 이제는 좀 제 와이프가 유머도 섞고 그래야지. 예. 그럼 우리 사목에서 예. 얼마나 재미없이 살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지금. 아니 어. 너랑 사는 이유는 재밌어서 산다 뭐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예, 지난 3년간 무지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얼굴이 또 제가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었죠. 약간 좀 경직돼 있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칠고 그랬는데 이제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김문수는요 내란 세력 그리고 구구 세력 심판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맞죠. 이제 21일 남았잖아요.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새날을 만들기 위해서 21일 동안. 감사합니다. 이거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제 김문수 저건 살짝 틀려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의 범주라고 좀 하기 어렵고 비정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된 거고 문제는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투표장에 안 나갈 사람인 것 같은 사람 한두 명만 투표장 더 데리고 가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은 당연히 가야 되고.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우리는 투표장에 무조건 나가야 되고 저쪽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사실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끄러워서 이제 못 나가겠다. 예, 근데 어. 제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용이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번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에 저희들이 안양역 그리고 관악역 포함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뭐 70%는 우리 쪽에 응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0%는 저쪽 빨간 쪽하고 손도 잡아주고요. 격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결국 긴장하고요. 결국 예를 들면 투표장까지 가는 쪽이 이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짧고 굵게. 예. 오늘 딱 한 20분짜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방송 시간 내내 김문수의 망언이 이렇게 주옥같이 올라가는 이거 다 지금 민주당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의원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고요. 네, 우리 이제 매주 만나 뵐 거니까요. 네. 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들으셨죠? 예. 예. 꼭 투표장 함께 가서 새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자, 흑수저님 대법관 100명 증원, 대법관 직선제 도입, 승진시 국민 면접 고사 실시, 사심제 헌법재판소 부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활성화 등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뉴스타님, 푸나님, 마차님, 변호사님, 보람 PD님, 저녁은 순대국밥 드세요 하시면서 첫 번째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순대국밥. 나 그 김문선대. 누구요? 한덕순대. 네. 자 제이님, 강득구 의원님 대선에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이십니다. 김문수 망언집으로도 선거는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상당히 재미도 있으십니다. 사모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으니 집에 가셔서 문수가 덕수 안아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꼭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순댓국 좀 모실게요. 자 그리고 새날 지금 제가 우리 나간 뒤에 111만 111 지금 한
뭐 한두 명 남은 것 같으니까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부탁드리고 강득구 TV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오늘은요 정청래 의원이 호남을 갔어요. 맞아요. 광주 가셨습니다. 오늘 지혜 장원희 최고다 방송은 없을 예정. 우리도 덕분에 더 준비해서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올게요.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화이팅! 화이팅!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